트럼프 대통령 탄핵, 과연 가능할까요? 스브스 뉴스가 전문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탄핵 가능성을 점쳐보기 위해 미국에선 어떤 과정을 거쳐 탄핵이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할 텐데요. 우리나라가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하는 절차라면 미국은 하원의 탄핵 소추를 거쳐 상원에서 탄핵 심판을 합니다. 상원과 하원? 미국 의회는 상원과 하원, 즉 양원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를 하기 위함인데요. 하원에서 통과된 안이 상원에서 부결되는 일이 빈번하게 생기기도 합니다. 탄핵의 경우 하원에서 탄핵 소추를 발의하면 법제사법위원회가 탄핵 사유를 조사하고 하원 본회의에서 표결해 과반수 찬성 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됩니다. 통과된 탄핵 소추안은 상원으로 넘어가 공식적인 탄핵 재판이 열리는데요. 상원 총 100명 중 3분의 2 이상, 즉 67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되죠. 자, 그럼 이 긴 과정을 거쳐 탄핵된 미국 대통령은 몇 명이었을까요? 우선 하원에서 탄핵 소추가 통과된 건 4번입니다. 1868년 앤드류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2019년 트럼프, 2021년 트럼프. 하지만 모두 상원에서 부결됐습니다. 앤드류 존슨은 국무장관 해임 강행을 이유로 탄핵소추가 이뤄졌지만 상원 표결에서 한 표 차로 파면을 면했고, 빌 클린턴은 르윈스키 스캔들로 문제가 돼 사법 방해와 위증으로 탄핵소추가 이뤄졌지만 마찬가지로 상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는 2019년과 2021년 두 번의 탄핵소추 의결은 이루어졌지만 결국 상원에서 부결됐죠. 자, 그러니까 하원에서 탄핵 소추된 역대 미국 대통령 모두 상원의 탄핵 심판에서 부결 처리됐다는 것인데요. 전문가는 그 이유에 대해 미국의 정치 문화를 함께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개인적인 비리라든가 이런 걸로 탄핵이 이루어지기는 미국의 정치 문화가 정당 일체감을 강조하는 상황 속에서는 차기 선거를 대비하는 상원 의원이 쉽게 탄핵에 찬성하기는 어려운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 사회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자신을 일치화하는 소위 정당 일체감이 강한 편인데요. 특히 정치인이 정당 일체감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건 자신의 정치 인생을 걸 만큼 큰일로 여겨지곤 합니다. 그렇다 보니 표를 던지는 정치인 입장에선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정당 일체감보다 정치적으로 우선순위에 둘 만한지가 무척 중요하죠. 미국 헌법상 대통령 탄핵 사유는 반역, 뇌물수수, 중대한 범죄 및 비행인데요. 중대한 범죄 및 비행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사안인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할 만큼 심각한 사안인지를 두고 논쟁이 분분해지곤 합니다. 정당 일체감이 무력해질 만큼 탄핵 사유가 뚜렷하게 심각하고 중대해야 탄핵 심판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조건을 고려할 때 트럼프 탄핵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상원은 53대 47, 하원은 220대 215로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탈표가 공화당에서 20표가 나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하다. 참고로 2021년 트럼프 대통령 탄핵 재판 최종 투표에서 공화당 상원 의원 중 7명만이 유죄 판결에 찬성했습니다. 그렇다면 탄핵 사유상 이 한계를 뒤집을 가능성은 있을까요? 제가 2025년 4월 5일 날 시카고에서 시위대랑 같이 한번 걸어봤는데 이전에 탄핵이던 반정부 시위하고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번에는 관세 문제에 비롯된 대외적인 부분과 소위 말하는 먹사니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당파적인 그러한 연대가 만들어질 수 있는 아젠다다. 다른 때에 비해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재 민주당은 한 달 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상태인데요. 당장의 탄핵 가능성은 둘째치고라도 지금의 경고가 추후 탄핵 가결로 이어질 가능성을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사실상 국민들이 시위에 나서고 하는 이유들도 따지고 보면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죠. 어떻게 보면 국민 심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내년에 중간 선거에서 하원을 민주당이 다시 장악하고 상원에서 상당 부분 민주당이 의석을 얻는다면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엔 중간 선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4년 중 2년째 되는 해에 열리는 선거로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라는 성격을 가지는데, 중간 선거에선 하원 의원 전원을 교체하고 상원 의원의 3분의 1을 순원 교체합니다.
2026년 11월에 진행되는 중간선거에서 상원과 하원의 공화당원 비율이 줄어들면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가능성, 상원에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동시에 커지는 거죠. 미국 역사상 탄핵 위기에 3번 놓이는 첫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과연 그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이 될까요? 확실한 건 그 어느 때보다 그에 대한 반감 정서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내다보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가 은퇴했으면 좋겠어. However, 널 사랑해. 진짜 내 마음은 뭘까? 지난 6일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그를 전폭 지원한 일론 머스크가 함께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정해 보이는 둘 사이.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사이가 좋았던 건 아니라고요? 2016년 일론 머스크는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중 힐러리를 지지했습니다. 머스크는 한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미국에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성격이 아닌 것 같다며 적절한 사람이 아니다고 비판했죠. 그러나 선거에서는 트럼프가 승리하며 트럼프 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머스크는 백악관 자문단으로 활동했는데요. 2017년 트럼프가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하자 머스크는 이에 강력히 반대하며 자문단을 탈퇴했습니다. 당시 머스크는 기후변화는 실제로 심각한 문제라며 트럼프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0년, 머스크는 여전히 민주당, 바이든을 지지했습니다. 친환경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며 전기차 사업의 확대를 목표로 했던 바이든. 머스크는 전기차 업계 1위인 테슬라 CEO로서 당연히 좋은 대우를 기대했을 텐데요. 그런데 바이든은 임기 내내 GM과 포드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테슬라를 차별했습니다. 민주당에게 크게 상처 입은 머스크. 그들은 이제 분열과 혐오의 정당이 됐다며 민주당에 투표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합니다. 그 상처 제가 치료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트럼프는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후 머스크에게 구애의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난 몇 년간 그와 친하게 지냈다. 내가 대통령일 때 그를 도와줬다. 나는 그를 좋아했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나 쉽지 않은 머스크의 마음. 머스크는 자신의 X에 아주 분명히 하자면 나는 미국 대통령 후보 어느 쪽에도 돈을 기부하지 않는다라며 선을 긋습니다. 도통 가까워지지 않을 것 같던 두 사람. 그럼 언제부터인가요? 바로 2024년 7월 트럼프 총격 사건인데요. 피를 흘리면서도 주먹을 불끈 쥐고 싸우자고 외친 트럼프의 모습을 보고 변한 겁니다. 머스크는 총격 사건 직후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밝힙니다. 이후 머스크는 펜실베이니아 연설에 참여해 열정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Hi everyone. As you can see, I'm not just MAGA, I'm dark MAGA. 자신이 설립한 슈퍼팩인 아메리카팩을 통해 후원금으로 1억 3,200만 달러를 쓰고 투표일까지 지지 서명자 중 매일 한 명을 뽑아 100만 달러를 주는 복권 이벤트를 여는 등 어마어마한 돈을 뿌립니다. 이에 보답하듯 트럼프는 정부효율위원회를 창설하여 머스크에게 맡길 거라고 약속하기도 했죠. Special guy is a super genius. We have to protect our geniuses. We don't have that many of them. 선거 당일 트럼프의 말어라고 별장에서 대표 방송을 함께 보는 사진을 올리며 친분을 과시한 머스크. Let me tell you, we have a new star. A star is born, Elon. Number one is the people that have poured into our country so horribly and so much. Number two are the drugs, fentanyl, and everything else that have come into the country. And why are we doing this? Why are we willing to lose between $100 billion and $200 billion a year? We don't need that. Not only is it not them, you're going to see. You know why? Because they're ripping us off really badly. It will have real consequences for you, the American people. Subordinación no.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전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많이 수출하고 있고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경제가 침체가 되고 수요가 둔화가 되면 한국 기업들의 대중 수출이 아무래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그 대상이 되겠지요. 아무래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 수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한국 기업들은 대체 공급자로서 반사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또 중국 기업들이 미국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생산 기지를 한국이나 동남아로 옮긴다든지 한국 기업을 인수합병하면서 한국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투자와 생산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